반갑습니다. 저는 디스커버 마린 채널에서 요트 부자로 활동 중인 주식회사 IG 오현수 대표입니다. 오늘 이런 강연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트 살 때 이것만은 알고 사자라는 주제로 요트를 사기 전에 알아야 될 이런 상식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트를 살 때 요트를 잘 고르는 그런 방법들도 잘 알아야겠지만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주변 환경적인 요소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요트 선주가 돼서 요트를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자기 성격에도 좀 맞춰보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트를 살 때 요트를 사는 목적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사업에 쓰실 거면 당연히 목표가 명확하겠지만 단순하게 보통 남자들의 로망이죠, 요트를 산다는 게. 그래서 요트를 사서 지인들과 그냥 재밌게 놀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사시면 지인들이 몇 번 놀러 왔다가 그 뒤치다커리를 몇 번 해보면 아마 요트를 괜히 샀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요트를 판매를 해보면 요트 관리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소소한 경정비들 그런 것을 뚝딱뚝딱 그런 게 잘 하시는 그런 선주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요트를 그런 걸 즐기시는데, 또 다른 선주분들은 한 반년 정도 재밌게 노시고는 그 뒤로는 요트에 안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선주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 걸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요트를 사기 전에 단순히 그냥 요트 한번 타봤다는 거 말고 요트에서 잠도 자보고, 그리고 요트에서 친구들 불러서 술도 마셔보고, 그리고 청소하는 것도 좀 도와줘보고, 낚시도 해보고, 그리고 멀리 항해도 한번 나가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고 요트 선주가 될 내가 준비가 돼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트를 계류할 장소가 있으셔야 돼요. 요트를 보통 마리나라고 부르는 그런 시설에 계류를 해야지만 요트를 안전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지인들이 뭐 어민 친구가 자기 어항에 자리가 났다, 거기 되면 된다고 해서 그냥 그런 곳에 대시려고 하면은 그런 곳에는 수도나 전기가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선배죠. 요트 라이프를 먼저 즐기고 있는 그런 선배한테 조언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없으시면 그런 분들을 잘 사귀어 놓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선배 말고도 앞으로 닥칠 그런 고난을 같이 헤쳐나갈 그런 동료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요트를 계속 재밌게 즐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요트 선배가 있으면 특히 중고배를 살 때 요트의 상태를 점검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엔진 상태라든지 아니면 선체에 뭐 심각한 크랙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선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계류 장소가 없다면 사실 요트는 사치입니다. 계류 장소 먼저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은 경제적 요인인데요. 예산은 한계가 있을 테고, 근데 자기가 사고 싶은 요트는 알아보시게 되면 점점 명확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은 30피트 배를 살 돈밖에 안 되는데, 세 배로 살 때, 근데 자기는 요트를 경험을 해보니까 꼭 40피트를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러신 분은 중고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고 요트를 사실 때는 국내 사이트로는 파소나, 그리고 해외 사이트 중에 요트월드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요트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고 요트를 살 때는 반드시 선주와 직접 컨택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중간에
브로커분들이 많이 붙으시면 그만큼 피해는 손주에게 돌아간다는 점. 그리고 새 요트를 살 때도 대한민국 총판에서 에이전시에서 직접 컨택을 하셔서 사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새 요트를 사실 때는 감가상각비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가상각은 보통 뭐 수입차를 사시면 3년을 타면 반토막이 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요트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감가상각은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항상 책정을 하셔야 되고요. 유지비, 뭐 유류비라든지 계류비, 뭐 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지비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구매하실 때 보통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법인에서 요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구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꼭 사업자 업종에 마리나업을 추가를 하시고 그다음 이사의 회의록도 남겨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정관도 꼭 변경을 해놓으셔야 나중에 뒤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요트를 사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중고 요트를 살 것이냐, 새 요트를 살 것이냐, 그리고 요트는 굉장히 처음에 사실 때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옵션을 내가 필요하고 어떤 옵션은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트에서 레이아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아웃을 어떻게 꾸밀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하신 후에 어떤 요트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브랜드인지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왼쪽에 보시는 게 그 파소, 국내 파소라는 그 웹사이트인데요. 저기서 요트 매물을 검색하시면서 그 매물의 그 시세나 이런 감각을 좀 익히신 후에 해외 사이트인 요트월드에 가셔서 전 세계적으로 내가 사고자 하는 요트가 시세라든지 옵션들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별을 사실 때는 사실 좀 간단해요. 그 해당 브랜드의 공식 에이전트를 통하시면 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나 단점, 장점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소개드리는 그 메이저 브랜드들의 에이전트를 컨택을 하셔서 각각 장단점 같은 것들을 받아보셔서 비교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요트 옵션표인데요. 지금 처음에 새 요트를 사기로 마음먹으시면 저런 방대한 옵션 사항들을 선택을 이제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옵션들은 제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오퍼레이셔널한 부분에 엔진을 내가 기본이 50마력인데 70마력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80마력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거나 이제 인버터나 그리고 배터리는 얼마나 집어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편의사항입니다. 바깥에 이런 접이식 테이블을 놓을 건지 그리고 해치를 위로 열리는 이런 거링 해치를 놓고 안에 모기장 같은 거를 편의 시설을 넣을 건지 그리고 이런 그 선베드 같은 거를 놓을 건지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에서 물탱크를 내가 얼마나 쓸 건지 그리고 이런 배 뒤에 트랜솜은 배가 뒤에 부딪혔을 때 배의 손상을 막아주는 저런 트랜솜 그리고 스프링클리트 이런 거를 제가 넣을지 말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자장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토파일럿 같은 걸 넣으실지 그리고 여기 보이는 윈치가 수동으로 돌릴 건지 아니면 전기 장치로 자동으로 도는 걸 선택하실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이렇게 옵션을 요트에 넣다 보면은 배값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옵션들을 좀 이게 넣어봤는데요. 이 제일 왼쪽에 보시는 이게 제너레이터입니다. 제너레이터가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디젤 엔진이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발전기나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거는 해수 담수화 장치거든요. 그리고 해수를 올리는 수전, 태양광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요트를 타겠다, 뭐 일본을 한 바퀴 돌고 오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시면 넣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옵션 샘플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발리 모델을 일단 샘플로 잡았고요. 지금
처음에 맞닥뜨리는 게 레이아웃을 정하는 겁니다. 레이아웃은 보시면 방을 3개, 화장실을 2개, 아니면 방을 4개, 화장실을 4개 다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이아웃을 보시면 좌연측에 앞뒤로 트여서 이렇게 베드가 있고, 앞쪽은 베드가 없이 완전 화장실로 저렇게 된 큰 마스터룸 같은 한 방을 꾸미고, 우측에는 앞뒤로 나눠서 저렇게 방을 나눈 3헤즈, 3룸 버전이거든요. 이런 버전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인데 자녀가 2명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주로 사용할 요트라고 한다면 이런 레이아웃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측에 이 화장실을 반을 쪼갰거든요. 반을 쪼갰는데 이것도 만약에 내 자녀가 여자아이 2명이라고 하면 저는 화장실을 이렇게 쪼개지 않고 하나로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뭐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화장실을 쪼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시면 옵션들이 너무 이 요트 옵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필수 옵션들, 냉장고나 이런 쿠션들, 이런 걸 필수적인 것들을 전체적으로 엮어서 패키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게 오븐, 그리고 밑에 보시는 거는 스위밍 플랫폼에서 수영을 하는데 간단히 샤워할 수 있는 콕핏 샤워, 이런 것들을 엮어서 팩으로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세일링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뭐 다콘 세일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여기 도시 삼각형인데 위에 사각으로 좀 더 빼가지고 세일 면적을 늘린 그런 세일 옵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이 도시 집 세일이 아니라 코드 제로라는 세일입니다. 이것도 내가 세일링을 할 때, 세일링을 좀 심각하게 하시는 분들은 세일 옵션을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 위에 보이는 이런 체인 카운터, 닷을 내릴 때 닷이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전자식으로 보여주는 이런 장치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이는 거는 사실 또 대항을 나갈 게 아니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근해만 나가신다면 바로 배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하면 되는데, 근데 대항을 나가신다면 배가 완전히 전복이 돼도 이런 것을 펴고 며칠 동안 생존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자기 필요에 따라 이런 옵션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이 벤트가 있는 것들이 에어컨인데요. 사실 잘 알고 계시는 삼성, LG 에어컨하고는 이게 많이 다릅니다. 해상용 에어컨은 바닷물을 여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고, 그래서 근해에서만 사용하신다면 저희는 에어컨이 너무 고가기 때문에 에어컨도 크게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물론 세탁기도 필요에 따라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는 이런 해치의 모기장, 이런 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고, 이런 것들은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고급 1인용 소파, 보통은 소파가 그냥 일자로 플랫하게 들어가는데 이런 고급용 소파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돈을 투자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보이는 이게 비민이라고 하는데요, 선쉐이드 같은 거죠. 이거는 꼭 넣으시길 추천드려요. 이게 햇살이 뜨거우면 이 바깥으로 잘 안 나가게 돼요, 요트를 타보시면. 그래서 이런 건 꼭 넣으시고, 이 밑에 보이는 게 가스 쿡탑, 플란차라는 가스 쿡탑인데 이것도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보기가 좋고요,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이게 없으면 슈퍼에서 그냥 가스레인지를 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와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전자장치 중에서는 보통 오토파일럿이라는 항법 장치를 대부분 요트를 구매하시는 선주들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추가해서 이 밑에 오토파일럿을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이 별도 옵션으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지 않고 저 배 앞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도 리모컨을 가지고 배의 그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옵션입니다. 그래서 카타마란 쌍동선이죠. 카타마란과 모노홀의 레이아웃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48피트 발리 카타마란 모델입니다. 아까 제가 3룸 3헤즈 버전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포캐빈,
5 캐빈, 6 캐빈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6 캐빈을 방을 잘게 쪼개서 넣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터 회사들이 많아요. 배를 요트를 임대를 해주는 그런 회사들은 많은 가족들이 놀러 오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진 방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걸 선택을 하시고, 하지만 구매하시는 분들도 사실 요즘 요트를 몇 가정이나 몇 친구 몇 명이서 같이 사서 같이 즐기자 이런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쪼개는 게 맞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 아까 마스터룸 쪽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방 침대 양옆으로 이렇게 공간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저기 보이는 앞쪽으로 이렇게 더블 세면대가 들어간 이런 럭셔리한 이런 화장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에 약간 작은 방인데 우측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을 잘게 쪼개면 이렇게 점점 좁아집니다. 이 방은 사실 2층 침대로 된 아주 좁은 방인데요. 사실 이런 방은 내가 요트를 이용할 때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크루들을 고용할 때 이런 방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사실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이런 방을 또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두 번째로 큰 방인데 좌우측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카타마란은 사실 저 헐 밑쪽으로 방이 이렇게 쪼개진 것도 보셨고, 그리고 살롱의 이런 레이아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 2층 공간 같은 거예요. 건물로 치면 이런 브릿지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공간인데, 그런 데서 이제 놀 때 저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카타마란은 사실 이런 1층 레이아웃과 2층 레이아웃은 고객이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좀 많지만, 방은 레이아웃은 화장실을 몇 개 할 거냐, 방을 몇 개 할 거냐는 충분히 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노홀의 레이아웃을 한번 볼게요. 모노홀은 사실 아까 카타마란처럼 이상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단동선이기 때문에 사실 지하로 내려가서 모든 시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을 정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레이아웃을 보시면 방 3개, 욕실 3개, 방 4개, 욕실 3개도 가능하고 방 5개까지도 이렇게 가능하세요. 그럼 이렇게 방들이 잘게 쪼개질 테고 이렇게 방 4개, 5개를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터 회사들이 주로 그렇게 하고요. 단동선에서 이제 레이아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요트를 계속 가져와서 이제 있어 보니까 사실 이 레이아웃이 단동선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앞쪽에 마스터룸 큰 거 하나, 그리고 마스터룸에 기속된 욕실과 화장실, 그리고 뒤쪽에 반으로 나눠서 방 1개씩이 들어가는 이 구조, 그리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액세스를 했을 때 좌우측에 식탁 공간과 좌우측에 반대쪽에는 이렇게 소파가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갤리는 좌우측이 아니라 앞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이쪽이 싱크대, 이쪽이 냉장고. 이런 식으로 구성된 레이아웃의 요트에 들어가 보시면 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넓어 보이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이 레이아웃 안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구성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추천드리는 레이아웃은 이 레이아웃입니다. 지금 안방을 보시면 좌우로 넓어서 이렇게 중간에 딱 베드가 들어간 게 보이실 거고요. 뒤쪽 방을, 뒤쪽에 그 게스트룸을 보여드린 건데요. 방이 좌우로 공간이 있지는 않지만 퀸 사이즈 베드가 들어갔고 안에서 옷을 갈아입을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그냥 공간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 레이아웃 안에서 각 그 공간의 샷들을 한번 보시고요.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죠. 방금 보여드린 모델은 듀포의 470 모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트를 이렇게 정하시고 구매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실 때 어떤 브랜드들을 주로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카타마란 중에서는 사실 자동차 중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주로 말이 나오는 데가 독일 삼총사죠. 벤츠, BMW, 아우디처럼. 그런데
요트에서는 프랑스의 삼총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측에 보시는 라군, 그리고 발리 카타마란, 파운틴 파조, 이 세 개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카타마란 브랜드인데요. 라군 카타마란 같은 경우는 그 클래식하고 실용적인 것에 중점을 둔 그런 디자인을 많이 하는 브랜드고요. 파운틴 파조 같은 경우는 성능에 좀 중점을 두는, 그래서 그 배 선형도 굉장히 남성미가 있는 그런 볼륨을 가지고 있고요. 발리는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극대화하는 그런 디자인 랭귀지를 사용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방금 보여드린 삼총사가 중급 모델을 보여드렸다면 상급이면서 굉장히 고가의 모델도 있습니다. 이거는 폴란드의 썬리프 야트라는 카타마란 제조사인데요. 굉장히 고가이고 안쪽 그 레이아웃 같은 거나 마감 자재들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상당히 고가이고 그 테니스 선수 중에 나달 선수가 이거 80 모터 야트를 또 소유하고 있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모노홀의 메이저 3대 브랜드도 프랑스 삼총사입니다. 베네토, 그리고 자뉴, 듀포, 이 세 가지가 전 세계 메이저로 제일 많이 팔리는 브랜드들입니다. 그리고 모노홀에서도 상급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초고가인 스완 뭐 이런 모델도 있지만 실용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모델 중에서는 네덜란드의 콘테스트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요.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배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네, 오늘 요트를 사기 전에 필수적으로 아셔야 될 그런 상식들을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요트를 선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